네, 전북민원련 사무처장 손주아입니다. 오늘은 언론 홍보 예산 두 번째 순서고요. 영감과 관련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고 내역은 2018년도 내역을 중심으로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 언론사는 이제 지자체의 후원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고 광고료,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간 구매 등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보조하는 형태의 홍보비가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지역 언론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한 비용도 산출하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홍보 예산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도 있지만요. 정확한 실태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언론 홍보 예산의 통합 운영과 기준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 내용이요. 영감이라는 이제 저희가 책자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영감의 발행 실태와 예산 투입 비용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영감이 뭐냐면 1년 동안 일어난 이제 사회 전반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요 자료, 통계, 뉴스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북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영감, 전북도민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대관,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고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영감을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전부 나쁜 거는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이 콘텐츠가 채워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 요약된 정보 내용인지 이런 거는 요즘에 인터넷에서는 넘치고 넘치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영감은 지역신문사에서 자사가 이제 내보낸 뉴스 중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 유통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 신문계의 현실이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 지역 신문사 같은 경우는 영감 발행을 해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유통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많이 발행하고 많이 유통하고 판매를 해서 이거를 지역 신문사가 좀 어렵잖아요. 그 운영의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없는 연간 강매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한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강매라는 게 중요해요. 강매. 어떻게 강매를 했길래 이럴까? 그래서 전북민원련에서는 연간과 이런 대관의 발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는 연간과 대관에 대해서 얼마나 구입했는지를 그 비용을 확인을 했었고요.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지금 계속해서 그 비용의 증감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영감은 그나마 한 해 발행한 뉴스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요. 이건 좀 전북대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단순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역시 전북 영감도 기존 뉴스를 재나열한 것에 불과해서 이것이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정말 지자체에 할 수 있느냐, 공공기관에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통계청 인천에서 들어가면 다 나오는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인터넷 시대에 독자적인 그런 정보 값어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북 지역에서 주요하게 볼 영감은 좀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북일보사에서 발행되는 전북영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전북도민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전북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부안전월사라는 곳에서 부안 사람들이라는 영감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3가지 정도가 주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사진기자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끔씩 이제 부정기적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안에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예전 자료이긴 해요. 2015년, 2014년, 2010년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도 거의 포맷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연간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전북 영감, 그리고 하나는 임명록과 직장 명부라는 이제 책으로 부록같이 이제 하나가 나왔고요. 안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내를 보시면요. 예, 광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광고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사진으로 본 전북 해가지고 10대 뉴스의 형태로 이렇게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전북 연간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10대 뉴스들이 이렇게 사진과 내용들을 망라해가지고 좀 주요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좀 넘겨보면은 시군의 주요 뉴스와 행사 해가지고 익산, 뭐 정읍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주요하게 하는 행사 내용들도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보이시죠? 또 넘겨보면요. 상당히 내용들이 많아요.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광고가 또 뒤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무주, 장수, 순창, 그 다음에 고창 건설, 김제 쭉 나오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가 중간에 한 차례 이렇게 크게 의회까지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보면은 뉴스로 본 이제 전북에서 국회의원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분야별로 행사별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고 통계로 본 전북에서 지역별로 또 통계 수치들이 쭉 뒤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인구 현황 뭐 이런 통계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임명부도 보시면은 이거는 주요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인물들을 기역, 니은 순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주요 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주요하게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제 기관들, 이제 명부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대표한다고 하는 이제 기관과 인물들이 쭉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체들도 들어가 있죠. 해서 전북 영감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도민일보 보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도민일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페이지가 약 17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역시 광고, 지역의 주요 이제 그 기업이죠. 전주페이퍼. 뭐 이제 이런 곳들이 쭉 들어갑니다. 역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십 페이지가 지나가는데도 계속 광고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사진들, 이제 의회별, 뭐 군별 해서 주요한 사진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행사들, 지자체의 행정과 의회 행사들이 대부분의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민일보에서 시행한 사업들을 쭉 열거하고 있네요. 이렇게 사진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스 변산 관련해가지고 도민일보의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죠. 이렇게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요. 네, 앞에 내용들 이제 들어가 보다 보면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용들을 쭉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관의 연혁 이런 내용들 들어가고요. 해서 쭉 들어가는데 그래도 전북일보하고 대관 좀 다르게 대관은 기사나 이런 행사의 핵심적인 뭐 이렇게 요약이라던가 기사의 요약이라던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기보다는 임명록이나 연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다 정보, 이런 형태는 거의 각 기관에서 요약해 놓은 행태들을 단순하게 전달받아가지고 그대로 대관을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를 기획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한 해에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드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고 각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정보들을 전달받아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그냥 요약해 놓고 집약해 놓은 형태,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정말 1년을 이 돈을 투자해서 받아볼 수 있을 만한 경쟁력과 콘텐츠를 갖추고 있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광고가 중간에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쭉 보고요. 뒤에까지 뭐 비슷비슷합니다. 보시죠? 네,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약 120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대간을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 다를까요? 지역도 이제 한번 보실게요. 부안저널이라고 해서요. 아주 두껍습니다. 이거는 몇 페이지일까요? 이거는 한 1500페이지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인명록입니다. 군정 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 지도 뭐 해서 주요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뭐 서식지, 식물들의 서식지라던가 그 다음에 뭐 문화재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쭉 망라돼서 들어있는데요. 이런 정보는 인터넷 가면 다 나오는 정보들이죠. 자체적으로 어떤 걸 각색했는지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 역대 군수라든지 뭐 읍면장이라든지 실과소장 이런 내용들 들어가고 역시 광고가 주요하게 들어가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단체 소개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고 뭐 서원과 관련한 정보들, 그러니까 지역과 관련해서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인의 마을에 간 경로당 정보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부안저널의 특징은 인물과 관련된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개인의 이력서에 준하는 프로필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얼굴이 안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인사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많죠? 부안 국민이 몇만밖에 안 되는데 매 해마다 이런 식으로 인물들을 다룬다면은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학력, 경력, 포상, 저서, 취미듣기, 가족상, 개인정보의 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뒤에까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종이에 있어요. 짜잔. 뭘까요? 부안 사람들을 구독해 주세요입니다. 이걸 부안 사람들을 구독해 주시고 이게 한 권에 10만 원 정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읽어드릴게요. 바른신문, 열린신문 부안저널이 창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안 사람들 제2집을 발간합니다. 단체 광고는 10만 원 이상과 개인 인물 10만 원씩 책 구매 대금을 선입금하면 책 제작 후에 우송해 드리며 1000쪽 이상 발행 예정입니다. 광고는 형식이 없으며 개인은 정해진 서식을 부안저널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계좌번호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부안저널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개인 인물 아까 이력서에 준하는 프로필 이제 준하는 그 내용들을 찍고 싶으면은 10만 원씩을 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광고를 이제 저널을 빙자한 광고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다 그러면 돈 받고 받은 건지 한번 이건 정말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저널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저널이고 혹시 강매 요소는 없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하게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같이 특히 지방자치라든지 의회 대학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채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저작권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무원들한테 일감이 떠넘겨지고 그리고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자체에 강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 정도에는 굉장히 각 지역에서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오마이뉴스를 보면요. 전북 사례가 나와요. 전북 공무원 노조 언론사 발행 영감 지자체 강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책 내용이 주요 단체장 및 도시의 군의원들의 활동 사진과 부서 소개가 전부 다
관변 소개지나 다름없는 책을 왜 언론사가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예전에 이 책을 다시 언론사에다 싸들머지고 와가지고 이걸 다시 반품하겠다, 다시 이제 해가지고 강매에 대해서 노조 차원에서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구입실 때 보면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소량으로 구입하는 부분들인데, 소량으로 구입해서 뭐 한 부서에 하나 정도 놓고 보는 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에서 있는 부서 수보다 훨씬 많은 연간과 대간을 구입하고 있는 실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부서에서 이 똑같은 내용을 2개, 3개 구매해서 볼 이유가 없는데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이러한 지자체들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 이걸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실적이 상당히 다르게 보이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전라북도 교육청 밑에 각 지역마다 교육지원청이 있죠. 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또 판매해서 사주는 그 내역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낭비 예산으로 보고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매 내용을 다시 보면은 지역 신문 기자들이 이거를 자발적으로 판매한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측에 의해서 판매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어떤 곳에서는 위탁 대행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자를 사칭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신문사는 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서 영감을 제작하고 그걸 빌미로 지자체에서 또 광고를 수주해요. 아까 많은 광고를 보셨죠? 그래서 기자에게는 판매를 강요해서 손쉽게 영감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제보에 의하면은 일선 기자들이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급여에서 예전에는 연간 판매 금액을 차감하기도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연간 판매를 하지 못했다고 기자의 특히 지역 기자들이 얼마나 급여 수준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간 판매하지 못한 내용까지 차감되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지역신문이 진짜 지역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영감을 정말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책적 육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 정리하는 일에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익 콘텐츠에 대해서 가치를 좀 알아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요. 연간 강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지역 언론을 모두 싸잡아서 기레기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언론 전체의 신뢰를 낮추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매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지역 언론의 신뢰도를 낮추고 수준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진짜 지역의 좋은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육성과 신문사 자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